안녕하세요, 잼티입니다. 이번에 제가 살펴볼 기기는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서피스 랩탑 스튜디오입니다. 기존의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에 없던 새로운 카테고리 제품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 그러니까 MS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인 기업이죠. 소프트웨어 제품과 하드웨어 기기를 모두 만드는 기업인데, 태블릿인 서피스 프로, 그 다음에 노트북인 서피스 랩탑, 하이엔드 노트북인 동시에 태블릿으로 쓸 수 있는 투인원 기기인 이 서피스 북, 그리고 이 창작자들을 위한 데스크탑이죠. 바로 서피스 스튜디오까지 이 다양한 이 카테고리를 갖추고 있는 서피스 라인업인데요. 2021년 가을 이 MS에서 새로운 카테고리를 내놨습니다. 바로 서피스 랩탑 스튜디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서피스 랩탑 스튜디오는 기존의 노트북 라인인 서피스 랩탑과 그리고 데스크탑 라인인 서피스 스튜디오, 이 둘의 하이브리드 기기임을 알 수 있는데요. 여기에 한 가지 더, 기존의 하이엔드 노트북과 태블릿의 투인원 기기였던 이 서피스북의 이 후속으로 이 하이브리드 제품이 나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으로 봐서는 랩탑과 스튜디오의 하이브리드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상 이 하이엔드 노트북이었던 서피스북의 사실상의 후속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2021년 9월 말에 발표되고 미국 시장에는 출시가 되었고, 이제 2022년 2월 우리나라에도 드디어 이제 정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간단히 스펙을 살펴보자면요, 가장 중요한 CPU는 일단 11세대 인텔 i5 또 i7 프로세서를 쓰고 있다는 거, 그리고 램은 최소 16기가부터 시작하고요, 저장 공간의 SSD는 256기가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기본 운영체제는 윈도우 11입니다. 이 서피스 랩탑 스튜디오는 그 두 가지 트림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상위 라인과 보급 라인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상위 라인업의 가장 큰 특징은 뭐니 해도 바로 엔비디아의 지포스 RTX 시리즈를 탑재하고 있다는 건데요. 굉장히 고사양 스펙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보급 라인업은 지포스 RTX 시리즈가 빠진 그런 라인이라는 게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상 교실 수업과 교무실 업무에서는 이 하이엔드 트림까지는 필요가 없고요. 이 보급 라인으로 구입을 하셔도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굳이 하이엔드 모델이 아니더라도 뒤에 보시는 것처럼 UHD, 4K 모니터 2대를 추가로 연결할 수 있다는 점은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 제품을 직구를 통해서 우리나라 정발 이전에 구입해가지고 사용을 해봤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서피스 랩탑 스튜디오는 목적성이 분명한 기기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에 맞게 쓰인다면 굉장히 활용도가 높지만 그 목적과 맞지 않는다면 가성비가 좀 떨어지는 그러한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교실 수업과 그리고 교무실 업무에서 과연 이 기기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기존에 선생님들이 느끼시던 불편함을 몇 가지 짚어보고 이 서피스 랩탑 스튜디오가 어떤 쓸모가 있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실 수업을 하실 때 보통은 이제 노트북을 사용하시게 되고요. 조금 이 디지털 기반의 수업에 관심이 있으신 선생님들 아마 아이패드라든가 이런 태블릿을 이용해서 이제 수업을 하실 텐데요. 이런 아이패드로 수업을 하실 때 가장 큰 아쉬운 점은 바로 이게 아이패드라는 거겠죠. 이 운영체제 자체가 애플의 아이패드 OS를 사용하기 때문에 아이패드 OS 환경에 맞춰져서 개발된 그러한 수업 자료가 아니라면 활용하기가 매우 좀 어렵다라는 점입니다. 아마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선생님들이 아이패드를 사놓고 수업에 있어서 활용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지 않나, 이런 문제가 좀 있고요. 물론 아이패드의 필기 앱을 이용해서 교무회의 때 메모를 한다거나 교무 수첩을 대신할 수는 있겠지만 어디까지나 거기까지입니다. 단적인 예로 교무 업무 시스템이나 교육정보 시스템, 나이스 이런 데에 접속할 수가 없죠. 자, 그럼 이번에는 갤럭시 탭 같은 경우를 한번 살펴볼까요? 이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원격 수업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각 교육청에서 이 선생님들에게 이 태블릿 기기를 보급하기도 했는데요. 제가 근무하는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이 교사들에게 갤럭시 탭 5e 이 태블릿을 보급을 했는데요. 문제는 이 태블릿이 이 외부 디스플레이 출력도 안 될 뿐더러 이 사양 자체가 낮습니다. 화면도 그렇게 크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기로 수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전혀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가장 흔한 선택지죠. 윈도우 기반의 노트북을 이용하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윈도우 기반의 수업에서 선생님들이 많이 활용하시는 기기가 바로 서피스 프로 같은 태블릿 라인업 제품들이고요.
서피스 프로는 태생이 태블릿이고, 그리고 이 키보드가 커버형으로도 달려있고, 그리고 전자펜을 쓸 수 있는 그런 기기이기 때문에 수업에 최적화된 모습을 보여줬죠. 하지만 왠지 모르게 아이패드보다는 떨어지는 이 필기감이라든가 그 윈도우 특유의 최적화 문제 때문에 이 아이패드와 서피스 프로는 각자의 장단점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자, 그러던 2021년 가을 드디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앞서 얘기한 그런 단점들, 그러니까 아이패드를 활용해서 교무 업무를 하거나 수업을 할 때 그런 아쉬웠던 점들, 윈도우 기반의 노트북, 특히 서피스 프로나 서피스 북을 활용했을 때 그런 아쉬운 점들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제품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그게 바로 서피스 랩탑 스튜디오입니다. 서피스 랩탑 스튜디오는 마치 데스크탑 모델인 서피스 스튜디오처럼 화면 부분을 분리시키지 않고 접을 수 있는 그러한 방식으로 되어 있는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노트북으로 쓰다가 화면 상단을 접어서 덮을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수업 중 필기 입력을 원활히 할 수 있으면 물론 키보드도 필요한 경우에는 얼마든지 바로바로 입력할 수 있는 이러한 하드웨어적인 환경을 갖춰줬다라는 거고요. 윈도우 기반이기 때문에 교육정보 시스템 나이스 접속은 당연히 잘 됩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외부 모니터를 4K UHD 해상도로 2대까지 60Hz로 뽑아낼 수 있다는 점은 업무 환경에도 최적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존의 다른 제품들이 한 대만 출력이 가능하거나 아니면 둘 다 UHD로 출력은 되지만 한 대는 화면 주사율이 30Hz 밖에 안 돼서 눈이 피로해지는 이런 반쪽짜리 2대 출력이 아닌 둘 다 60Hz로 4K UHD 출력이 된다는 점은 굉장히 인상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서피스 랩탑 스튜디오가 어떤 면에서 활용도가 있을 만한 기기인지를 짚어봤는데요. 이 학교 선생님들이 교무 업무와 교실 수업 이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기기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디자인만 보더라도 굉장히 갖고 싶어지는, 사고 싶어지는 그러한 잘 빠진 외관을 갖고 있다는 거. 자, 지금 보시는 게 바로 서피스 랩탑 스튜디오. 굳이 세대를 따지자면 1세대죠. 이번에 출시된, 그리고 우리나라에 곧 출시될 그러한 제품입니다. 일단 굉장히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이나믹 우분 힌지 구조로 이루어진 스튜디오 모드로 전환되는 그러한 방식이 인상적인데요. 우선 노트북을 열었을 때 랩탑 모드, 화면 상단과 중간 부분을 잡고 당겨주면 모니터가 이렇게 뜨게 되는 모니터가 들어 올려지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터치패드 쪽으로 이게 뷰 모드, 그리고 아예 화면을 내려주면 바로 스튜디오 모드가 되겠습니다. 자, 노트북을 열고, 자, 옆에서 보면은요, 이중으로 되어 있는 구조를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화면을 이렇게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화면이 잘 전환됩니다. 펜은 어디 있느냐? 이번에는 이렇게 본체 밑에 이 각진 부분에 따로 붙어 있는 식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굉장히 안정적이고요. 이 잘 떨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기존의 서피스 펜이 연필 모양으로 이렇게 잘 굴러다닐 수 있는 그런 모양이었다면 이번 서피스 슬림 펜 2 모델 같은 경우에는 납작하기 때문에 굴러다니지 않고 좀 전처럼 이 본체 밑에 딱 달라붙을 수 있는 그러한 형태입니다. 가까이 가져가면 찰싹 붙는 모습이 연출되네요. 디스플레이는 14.4인치 픽셀 센스 디스플레이를 보여주고요. 그리고 당연히 터치스크린을 지원합니다. 본체 왼쪽에는 USB-C 타입 포트가 2개 있고요. 본체 오른쪽에는 3.5파이 이어폰 단자와 전원 단자 부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포트는 굉장히 심플한 편이기 때문에 업무용으로 제대로 활용하고 싶다면 별도의 액세서리, 그러니까 서피스 독 같은 그런 액세서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 USB 포트가 C타입 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학교에서 교무 업무나 교실 수업 때 굉장히 큰 단점으로 다가오는 면이 있는데요. C타입 단자만 지원하는 부분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언젠가는 C타입 단자로 다 통일되겠지만 사실 학교 현장이 그렇게 빨리 변화가 일어나는 곳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아이패드도 그렇고 최근에 갤럭시 태블릿도 그렇고 다 C타입 단자를 쓰고 있기 때문에 서피스 기기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전체적인 크기는 A4 종이와 비교했을 때는 A4 종이보다는 조금 크고요. B4 용지와 비교했을 때는 B4 용지보다 작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밑부분 역시 굉장히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고요. 무게는 그렇게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은 보통의 노트북 무게라고 할 수 있고요. 물론 태블릿 기기와 비교하면 무겁다고 느낄 수 있지만 이 정도 활용도를 보여준다는 점에서는 충분히 수긍이 갈 만한 그런 무게입니다. 자, 이렇게 서피스 랩탑 스튜디오의 외관을 살펴봤는데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너스 영상입니다. 자, 서피스 랩탑 스튜디오의 이 박스는 이렇게 생겼고요. 기존의 서피스북이나 다른 그런 제품 박스와 크게 다른 건 없습니다. 뒷면에는 모델명과 상세 스펙들이 나와 있고요. 박스를 열면 본체가 가장 먼저 나오고요. 여기에 이제 전원 어댑터가 들어있고 간단한 설명서가 나와 있는, 자, 이게 언박싱 박스의 전부입니다. 그 다음 서피스 슬림펜은 이렇게 별매품이거든요. 그래서 따로 이렇게 박스가 있습니다. 역시 별건 없고요. 이 안에 펜이 들어가 있는 구조입니다.